오늘의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 지은이는 김난도 교수님. 출판사는 미래의 창.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경기 침체와 불황이라는 단어가 신문을 지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내년에도 금방 좋아질 것 같진 않다. 요즘은 진짜 생존이 중요한 시대다. 2023년 트렌드에서는 경제, 사람, 기술 세 가지 축으로 트렌드 유형을 나누었다. 한국 사회의 방향성 전환과 불황에 따른 시장 변화로 평균 실종, 체리 휴머, 뉴디맨드 전략,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로 오피스 빅뱅, 인덱스 관계, 기깅 모멘텀, 알파 세대, 네버랜드 신드롬, 기술의 진보에 따른 유통과 공간의 변화로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하나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평균의 실종.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불균형을 초래하는 속성을 지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도록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가속화. 각종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중고 집단이 다원화되고 개인 맞춤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시장의 전형성이 사라졌고 규모의 효율의 극도로 좌우되는 플랫폼 경제와 경쟁의 외연이 넓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달하면서 승자독식의 쏠림이 심화됐다. 평균 실종 트렌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엄중하다.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평범하면 죽는다. 특별해야 한다. 평균을 뛰어넘는 남다른 치열함으로 새롭게 무장할 때 불황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토끼처럼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체리 휴머.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 대비 효용이 뛰어난 것만 속속 골라 매우 합리적으로 구매하려 한다. 흔히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진일보하여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 휴머라고 명명한다. 불경기에 짠테크 소비가 확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셈에 능한 요즘 소비자들이 나누고 쪼개는 실속 소비는 과거의 불황 때와는 사뭇 다르다. 체리 휴머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 구매하는 조각 전략으로 실속을 챙기고 함께 모여 소비하는 반반 전략으로 절약을 도모한다. 체리 휴머의 등장이 최근의 경제 악화에 기인하는 것은 맞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이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 변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똑똑하고 창의적인 MZ세대들의 성향이 체리 휴머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체리 휴머. 알뜰 소비의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면서 이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의 모습도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다. 세 번째, 뉴디맨드 전략. 불황기 속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상품은 극도로 가성비를 따지지만 이건 사고 싶다고 열망을 느끼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끼고 아낀 자금을 총동원한다. 어떻게 그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 불경기에 명품화를 하겠다고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뉴디맨드 전략. 뉴디맨드 전략은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네 번째, 오피스 빅뱅. 최근 가정과 직장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흔히 MZ라고 부르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다.
석 달이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시대에 1980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30년 세대를 MZ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몰아넣는 것이 매우 거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가 우리 사회의 요소 하나하나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 산업화 이후 유지됐던 조직 문화가 빅뱅 수준으로 격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오피스 빅뱅이라고 명명한다. 오피스 빅뱅 현상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이직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소속감의 변화 원인을 탐색하고 어떻게 좋은 인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조직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앞으로 오피스 빅뱅은 직장 내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 조직, 시장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해졌다. 다섯째, 인덱스 관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관계 맺기다. 요즘에는 SNS를 그때그때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러한 관계 구분이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게 됐다. 인간관계의 층위와 밀도가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됐다. 그냥 친하다 안 친하다가 아니라 관계에도 인덱스를 붙여 관리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인덱스 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지인과 연락하던 시절은 가고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 수단이 본질을 바꾼다. 소통의 매체가 진화하면서 관계 맺기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소수의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예전의 관계 맺기라면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색인을 뗐다 붙였다 하며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이제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친하다, 안 친하다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선망하는 인친, 함께 덕질하는 특친,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패친,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 개인주의화되는 나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사회생활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가운데 관계 맺기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인간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문제는 다양한 인덱스 관계가 사람들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느냐다.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최근 유행하는 과몰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과도한 몰입을 통해 자기를 찾고 발견하고 표현하고 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디깅 모멘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디깅이라는 말은 채굴 혹은 발굴이라는 의미로 특정한 대상을 깊이 파고 들어가 종국에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점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일곱 번째, 알파 세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린 세대는 알파 세대다. 마지막 영문자지 세대의 다음 세대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알파라는 이름을 붙였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인류 최초의 진정한 디지털 모바일 네이티브라는 의미에서 신인류의 시작 알파라 부를 만하다. 영유아기의 알파 세대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과 교육이 중요한 이슈다. 이들의 부모인 밀레니얼 세대는 양육에서도 매우 새로운 트렌드를 보인다. 여덟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 젊어지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미덕이자 지향점이 되고 있다. 동화 피터팬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았던 피터팬과 친구들이 살았던 곳이 네버랜드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젊은이로 남고자 하는 네버랜드 신드롬에 빠져 있다. 이는 단지 외모를 젊게 보이고자 하는 성형과 미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고방식과 가치관 전반에 걸쳐 청년식 사고가 추앙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확산을 미래가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으며
위안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반하게 된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청춘의 기간이 길어진 가운데 생애 과정이 다양화되며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유아적이고 무책임한 자기중심주의가 아닌 청년의 신선함과 발랄함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성숙이 가능할 것이다. 아홉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2008년대와 같은 불황이라도 디테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15년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을 넘어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예컨대 소위 언택트 기술이 없었다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경제 생활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올해 주목하는 기술은 선제적 대응 기술이다. 지금까지 기술은 인간이 요구하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제는 지극히 개인화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필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열 번째, 공간력. 기술 발전에 따른 가상공간의 진화는 실로 놀랍기만 하다. 가상공간은 단순한 소통의 매개체를 넘어 상거래와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함해 인간 생활의 새로운 터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공간 개념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가? 오프라인이라고 폄하되는 실제 공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새로운 가상 공간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간력 키워드가 담고 있다. 가상의 시대일수록 공간의 힘은 강력하다.